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토요일 DM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청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환경이었습니다. 단군 이래로 취업이 가장 어려운 때가 바로 요즘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 주목할 문제는 취업한 이후 청년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주나 기업 내 상위 계급자에 의해 부당한 권력 남용 행위가 이어져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난에서도 취업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리적 노사 문화가 자리 잡힌 일자리를 구축하는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최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최수빈 기자입니다. 근로시간, 근로복지 수준과 같이 임금 외에도 근로자들의 근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주나 기업 내 상위 계급자에 의한 부당한 권력 남용 행위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기업 내에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역시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임금 수준 외에도 합리적인 노사 문화, 적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6개월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이 52.7%였습니다. 결국 직원 2명 중 1명꼴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5%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 문제를 짚어볼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8%는 이 법을 모른다고 답변했다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 문제를 짚어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할 경우뿐만 아니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의무,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괴롭힘 사실 확인 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 의무에 위반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가 없어 구제 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지사건의 조사 결과 및 조치 여부, 그리고 조치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부재로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여부는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되며 판단이 부당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상 DMS 최수빈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분야에서는 정부의 조건부적이고 시혜적인 주거 정책과 금융 지원의 한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요건이 주로 신혼부부, 직장인 등에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의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은 정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청년들이 실제 거주지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공인중개 서비스와 주택관리 서비스보다는 대출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고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김민아 기자입니다. 주거 문제는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1위로 뽑힐 만큼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크게 부서 설립, 주거 지원, 금융 지원의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서 설립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9월 7일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거난이 심화되는 등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부처별 청년 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조치한 것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거 지원을 보면 정부는 다양한 세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매입 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 대학원생을 위한 전세 임대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이 그 예입니다. 셋째로 금융지원을 보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또는 전셋집 마련을 위해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현행 정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다들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주변의 선후배나 친구 얘기를 들어봤을 때 주거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청년들의 이제 주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거 지원에서는 조건부, 시혜성 정책을 실시한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청년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자격 요건이 주로 신혼부부, 직장인 등에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더 열악한 취업준비생, 실업자, 1인 저소득 가구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현 주거 지원 정책은 주거 기본권에 입각하지 않고 청년층을 정책적 배려 대상자로 보는 시혜성의 성격을 가져 세대 간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자체가 부족하여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은 정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지원에서는 단순히 대출에 관련된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거주지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공인중개 서비스에서 전세 사기나 고액의 중개 수수료 지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적인 부분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금전적이고 정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주거 문제에 정부의 대처도 더 이상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청년 주거 문제를 타개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이상 DMS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화로 인한 환경 파괴와 도시농업 수요 증가로 인한 문제로 환경 분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시민들은 극심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 속에서도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농업을 원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을 위한 방안 마련과 도시농업의 대중적 보급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지구온난화와 자원 파괴가 한계점으로 이르렀고 지구 생태계는 부정적인 변화를 예상하며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곧 머지않아 물과 식량, 석유 등 다양한 자원의 부족이 일어나고 최근 기온 상승의 결과로 몇십 년 후면 1400만 년 전 기온에 도달할 것이라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이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상태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래를 주도할 청년들은 의식주에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환경 문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도시농업 활성화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한 실상입니다. 지금까지 DMS 윤희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토요일 DMS 뉴스입니다. 수십 년간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청년 문제가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행위 요건과 피해 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추가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수가 법정화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문가를 통한 조직 내외부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예방체계 설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 해소에 대해 최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최수빈 기자입니다. 2050년 발의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괴롭힘 행위 당사자 범위를 구체화하여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의 당사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요건에 있어서도 업무 관련성, 고의성이나 반복성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이 법정화되어 연 30시간 의무교육이 확정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 교수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분쟁 예방 시스템이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생긴 갈등이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부적인 지원 제도와 역량을 확보하고 외부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때 과거와는 달리 변화하는 사회적 기준이나 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정례화하여 객관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써 명확한 정책 선포, 절차의 공정화 등을 통해 내부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특정 절차를 외부화하더라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행위 사실과 조직의 정책 정보, 업무 수행 과정의 실태 등을 공유하며 공식적 해결뿐만 아니라 비공식 해결의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특정 행위 사실을 밝혀내어 행위자를 처벌하는 징벌 절차와 달리 현재는 조직에 묻혀있던 문제를 꺼내어 해결하는 조직학습의 과정으로 발전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DMS 최수빈이었습니다. 다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조건부, 시혜성 정책으로 인한 주택 물량 부족과 청년을 위한 서비스 부족이 문제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함께 민간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비영리 주거 모델을 마련하게 되면서 부족한 주택이 충원되고 많은 청년들의 거주지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또한 시마다 건립된 주거복지센터가 청년 맞춤 중개 서비스와 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손실 없이 집을 구하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김민아 기자입니다. 29년 전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해 DMS가 집중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29년 뒤인 오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이전 연도 대비 80% 완화되었다는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주택 공급에 있어 비영리 주거 모델을 지원하는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한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키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수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급자 중심의 민간 주택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크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던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협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민간 단체들에는 터무니있는 희망 아지트,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 이웃기웃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첫째로 터무니있는 희망 아지트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있는 SH공사의 빈집 뱅크처가 매입한 빈집을 활용해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를 말합니다. 이는 시민 출자에 기반한 청년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는 터무니있는 집과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협업으로서 2019년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한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협동조합으로 비영리 주거 모델인 달팽이 집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비영리 주거 모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보편적 주거권에 의거한 대안적 공동체를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프로세스적 지원 및 협력 강화는 청년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건립된 것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청년들이 주거 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믿을 만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주거정책 정보와 범죄 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청년 맞춤 중개 및 주택관리 서비스도 여러 정책을 통해 강화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업, 시민들의 관심으로 청년 주거 문제는 마침내 긴 터널의 끝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해 힘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DMS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신선한 방식을 사용하여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인데요. 도시화로 발생한 환경오염과 도시농업의 공급 부족이 문제되어 그동안 많은 청년들이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현재는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상생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도시의 환경 보호와 청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여가 활동 충족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농업은 주거지 근처 재배를 통한 먹거리 운송거리를 단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도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여가 생활과 신미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환경 문제 해소에 대해 윤희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들의 도시농업 활성화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토지 활용에 관련된 정치 개혁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지배적인 산업적 먹거리 체계로 인해 농업이 극단적으로 농촌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약 57%에 이를 정도로 먹거리 체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았고 이 중 가공과 운송, 포장, 판매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로 먹거리 체계 내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먹거리의 운송과 판매의 과정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전체 인구의 70%가량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도시 전반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은 주거지 근처 재배를 통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먹거리 운송 과정을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시농업은 우선 땅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상지의 법적 제한, 지자체의 토지 사용 허가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또 다른 문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강화와 정책 결정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적 분산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로서 생태환경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농업을 단지 식량 생산 기능으로 보는 시대는 벗어났으며 자원과 에너지 순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환경 보전, 경관 유지, 휴양가 치유 등 농업이 가진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청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셈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의 한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더욱 높은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DMS 윤희주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의 날로 제정된 지 3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 관심 제고를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일각에서 일부 청년 문제는 해소됐지만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라며 DMS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